안녕하세요. 인자약 아빠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영상을 올린 바 있는데 그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랑 같이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정하고 가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내용이라 함은 이제 내가 얼마만큼 먹어야 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얼만큼 먹을 계획인지 그 계획들을 짜가는 그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약 한 15분 정도 될 건데 이게 공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배우는 느낌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재미없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성공적인 다이어트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것들을 직접 계산하시지 않아도 되게, 엑셀로 체중만 집어 넣으면 계산이 될 수 있도록 그 파일을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려놔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근데 다만, 그렇게 거기다 넣으시면은 바로 결과값은 도출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서 도출됐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다이어트 하시는 데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청하신 후에 이거를 굳이 안 외우셔도 제가 체중만 넣어도 결과값이 도출될 수 있게 그렇게 파일을 사용하실 수 있게 블로그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 링크는 제가 밑에 영상 정보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다이어트의 기본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다이어트는 한마디로 적게 먹으면 빠지고 많이 먹으면 찌는 원리입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그 적게 먹는 것과 많이 먹는 거의 기준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지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추상적인 나는 적게 먹을 거야, 나는 많이 먹을 거야 라는 다짐만으로는 실행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적게 먹는다는 거는 나의 유지 칼로리보다 섭취 칼로리가 적다는 거고, 많이 먹는다는 건 나의 유지 칼로리보다 섭취한 칼로리가 더 많을 때, 섭취 칼로리가 더 적으면 살이 빠지고 섭취 칼로리가 더 많으면 살이 찌는 원리입니다. 또한 3대 영양소로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탄수화물은 1g 섭취 시 4kcal, 단백질은 4kcal, 지방은 9kcal, 이만큼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신 후에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하루 섭취 칼로리, 일일 매크로 구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란 하루에 내가 얼마만큼의 탄수화물, 얼마만큼의 단백질, 얼마만큼의 지방을 먹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유지 칼로리 구하기입니다. 유지 칼로리를 구하려면 먼저 기초 대사량을 구해야 하는데요. 기초 대사량이란 내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몸이 대사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열량을 얘기합니다. 기초 대사량의 경우 남자는 체중에 곱하기 1.0 곱하기 24를 곱하시면 되고, 여자는 체중 곱하기 0.9 곱하기 24입니다. 기초 대사량이나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수치의 경우 체중을 기반으로 열량을 구하고 있지만 같은 체중이더라도 모두의 기초대사량은 전부 다 다릅니다. 다만 여기서 기초대사량이나 다른 열량들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잡은 후에 이렇게 진행해보고 일주일 있다가 체중을 쟀는데 체중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실험을 해보고 만약 빠졌다면 잘 먹고 있는 거고, 변화가 없다면 내가 기초대사량이든 유지칼로리를 잘못 구한 것이겠죠. 또한 너무 급격한 변화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을 다 구하신 후에 나의 몸의 변화가 어떤지를 실험해보기 위한 추상적인 열량입니다. 제 경우에는 제 몸무게가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82kg였기 때문에 82 곱하기 1.0 곱하기 24 하면 1968kcal가 나옵니다. 저의 경우에는 추측하건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1968kcal라는 열량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유지 칼로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유지 칼로리 상수의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유지 칼로리 상수란 거의 앉아서 활동하시는 분들, 직장인분들 중에 거의 앉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1.2, 많이 서 계시는 분들은 1.35, 활동적으로 주기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1.5, 이런 개념으로서 1.2부터 1.5까지 내가 해당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상수를 곱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추측값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 상수를 넣는 거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나의 활동량을 한번 생각해 보신 후에 1.2부터 1.5까지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지칼로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기초대사량 곱하기 유지칼로리 상수를 곱하시면 유지칼로리가 나오고요. 제 경우에는 1968kcal가 기초대사량이었고, 저는 제가 유지칼로리 상수를 저의 활동량을 생각했을 때 1.4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1968 곱하기 1.4는 2755가 저의 추측 유지 칼로리가 되겠고, 다이어트 시에는 유지 칼로리로부터 500kcal를 제외하고 섭취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다이어트 시 몸무게가 변화가 없는 한 2255kcal를 섭취해보고 저의 체중 변화를 한번 검토해 볼 겁니다. 다이어트 시에 왜 유지 칼로리보다, 예를 들면 2755가 저의 유지 칼로리라고 잡았을 때 왜 1800만 안 먹고 2255를 먹나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몸은 어느 환경에서나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급격하게 적게 먹어버리면 우리 몸은 열량이 적게 들어와도 생존할 수 있게 바뀌거든요. 우리가 지금 몸을 만들고 다이어트를 하려는 이유는 우리의 미적인 외관을 좀 멋있게 근육을 만들고 좀 이렇게 지방을 제거하려고 하는 건데, 몸이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생존에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제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데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최소의 근육량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필요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근육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근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는 우리의 목적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제가 지금 3월 달에 이 동영상을 올리는데 3월 말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6월, 7월, 8월 됐을 때 다이어트 지방기가 싹 빠진 몸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500kcal만 제외하시고 섭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섭취를 하셨는데 살이 안 빠진다, 그러면 앞서 구한 유지 칼로리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측값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2255를 먹는 게 아니라 2000칼로리만 먹어보는 거예요. 200칼로리를 빼서 먹어보고 살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또 체크해보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살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체크하는 주기는 일주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하루 먹어보고 빠지네 안 빠지네를 말씀하시기에는 이게 변화가 없거든요, 몸이. 그러니까 일주일 진행해보시고 이게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반드시 트래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를 구해야 됩니다. 매크로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3대 요소를 어떻게 나의 다이어트 칼로리에서 배분해서 먹을 것이냐, 이런 거를 정하는 거, 계획을 하는 것을 매크로를 구한다고 하는데요. 이 매크로가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섭취 칼로리가 유지 칼로리보다 적으면 살이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럼 나는 햄버거, 치킨만 먹고 유지 칼로리보다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겠네? 네, 맞습니다. 살이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외관상 미적으로 멋있는 몸을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매크로를 정하셔서, 예를 들면 지방은 적게 먹고 단백질은 많이 먹고 탄수화물은 그거에 따라서 적당히 섭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지 우리가 원하는 몸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단순히 살을 뺀다 안 뺀다만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 다이어트 시에는 단백질 양을 자기 체중, 본인 체중에 곱하기 2g만큼 드시면 되는데, 단백질을 뭐 체중에 얼만큼 먹느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시에는 아무래도 몸에 힘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이게 살이 찔 수 있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더 많이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양은 체중에 곱하기 2 정도 먹어주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실 일은 단백질 칼로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단백질 양을 체중 곱하기 2라고 말씀드렸고, 영상 초반에 단백질의 1g당 열량은 4kcal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단백질 칼로리는 체중 곱하기 2 곱하기 4, 즉 단백질 양의 4kcal를 곱한 겁니다. 또한 지방도 같은 개념으로 가는데, 지방은 체중 곱하기 0.4 정도를 먹어주는 게 적당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책들이나 영상들을 통해서 제가 공부하고 이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판단을 내리고, 지금 현재 실험을 해보고 있는 상태에서 좋은 결과값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뭐 0.4를 곱한다, 단백질은 곱하기 2를 해서 먹는다, 이런 것들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저는 경험상 제가 결과값이 좋은 값들을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방의 칼로리는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죠. 지방은 1g당 9kcal. 그러면 체중 곱하기 0.4 곱하기 9. 그 다음이 기존의 방식과 조금 달라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나머지를 다 탄수화물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단백질 양과 지방 양을 구했는데 나머지를 탄수화물을 드시면 되는데, 그러려면 탄수화물 칼로리를 구해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체중 곱하기 몇이 없고 나머지를 전부 다 탄수화물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이어트 칼로리에서 단백질과 지방의 칼로리를 아까 위에서 구했죠. 그러면 다이어트 칼로리 빼기 단백질 칼로리 빼기 지방 칼로리가 나오면 탄수화물의 칼로리가 나오고, 다이어트 시의 탄수화물 최종량은 탄수화물 칼로리를 구한 것을 g당 4kcal였으니까 4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걸 예시로 들어보면, 저의 경우에 저는 체중이 82였으니까 하루에 단백질 양을 164g을 먹으면 되고, 단백질의 칼로리는 82 곱하기 2 곱하기 4, 656칼로리가 됩니다. 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지방의 양은 제 체중의 0.4를 곱하면 되니까 82 곱하기 0.4는 33g입니다. 그러면 지방의 칼로리는 33 곱하기 9가 되겠죠. 여기 체중에 이걸 바꿔줘야 되는데 오타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지방의 칼로리는 297kcal가 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의 칼로리는 다이어트 칼로리, 아까 2255였죠. 2255에서 656, 297을 빼면 1302칼로리가 되고, 1302칼로리가 탄수화물의 칼로리가 되고, 그거를 나누기 4하면 하루에 탄수화물은 325g을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지금 현재 인자약 아빠의 경우 하루에 다이어트를 할 때 하루에 섭취할 다이어트 칼로리는 2255로 가정을 하고, 2255라는 칼로리를 가정을 했을 때 단백질은 164g, 지방은 33g, 그 다음 탄수화물은 325g을 먹어서 실험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실험을 시작해서 이게 다이어트가 적당히 빠지고 있구나 라는 결론이 나면, 이 적당이라는 거는 근데 사실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예를 들면 한 달 있다가 바디 프로필을 막 찍어야 되고 이러면 이거보다 좀 리스크를 가져가시더라도 조금 더 적게 먹고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한 달에 어느 정도 빠지는 게 적당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최대한 근손실이 안 일어나려면 최대한
적게 꾸준히 빠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체크포인트로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장 많은 질문을 제가 받은 게 나는 몸이 말랐는데 ET처럼 배만 나왔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특히 한 번에 드시는 식사량이 좀 많으세요. 그거를 줄이셔야 됩니다. 한 번에 식사를 많이 하면 나에게 필요한 칼로리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저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저장은 배에 가장 많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나누어서 드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2255칼로리를 먹기로 했잖아요. 근데 한 번에 식사에 500kcal 넘지 않도록 먹어야 하는데, 살을 좀 아름답게 빼려면, 그러면 제 다이어트 칼로리를 500으로 나누면 4.5 땡땡땡이 나오겠죠. 아, 그러면 나는 하루에 식사를 5끼 정도로 나눠서 먹는 게 좋겠구나 라는 결론을 여러분도 한번 내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5끼로 나누어서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위에서 구한 산식들의 기본은 체중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자약 아빠가 82kg였는데 일주일 있다가 재보니까 81kg 또는 80kg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다시 계산을 해봐야겠죠. 체중이 바뀌었으면 제 그 다이어트 칼로리도 바뀔 테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칼로리가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단백질 양, 지방 양, 탄수화물 양이 바뀔 테니까 계속해서 이걸 다시 계산해 줘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세 번째로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이걸 못하게 되면 최소한 단백질 양은 다 드셔야 된다. 운동을 꾸준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최소한 단백질 양은 꼭 맞춰주셔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체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몸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서 생존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리게 되고, 또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적은 칼로리로도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몸이 변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적게 먹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체질이 바뀌어버리면 정말 다이어트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지 칼로리에서 꼭 한 뭐 300에서 500 정도를 제외하셔서 다이어트 칼로리를 구하시고 거기에 맞게 식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 통해서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겠다는 개념이 조금 빨리 접근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제가 영상 정보란에다가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사용하셔서 다이어트 바로 시작하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혹시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함께 시작합시다.